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12페이지 보시면 4번에 공운법이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마찬가지로 조직론 파트에서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목적 보시면 경영 합리화 나와 있죠. 둘째 줄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 당근입니다. 그리고 3조에 보시면 자율적 운영 공공기관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법률 보시면서 강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법률을 출력하시면. 4조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 5조가 중요하죠. 5조. 공공기관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정원이 50인 이상이에요. 5조 1항 보시면 50인 이상. 그리고 5조 2항에 보시면 거기 밑줄 쳐 있는 부분 있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50%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죠. 뭘? 공기업.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공기업에 대해서 매년마다 기재부가 고시를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6년 1월 말 1월 29일 날 고시를 했는데 늘었죠. 316개에서 323개로 늘었는데 사실 시험에 나오는 시장령 공기업과 준시장령 공기업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시장령 공기업이 14개고 준시장령이 16개입니다. 요거 제가 시장령 공기업 14개 암기하는 법 가르쳐 드렸죠? 그건 암기하세요. 시장령 공기업 14개는 어떻게 암기합니까? 가, 전, 공, 항, 끊고 석, 지, 수, 발, 마지막에 추가된 게 작년에 광이었죠. 광물자원공사. 이렇게 이게 14개예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시간 없어서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참고하시고 준시장령은 바뀐 건 없어요. 다만 명칭만 하나 바뀌었어요.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사 명칭으로 바뀌었죠. 원래 공사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어요. 명칭만 바뀌었죠. 그리고 기타 거기 나와 있듯이 준정부 기관은 기금관리형하고 위탁지피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개념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시장령 공기업과 준시장령 공기업이 있는데 그죠? 시장령 공기업 명칭 14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가스, 전력, 공항, 항만이죠. 이 공항은 2개잖아요. 어디 인천하고 그죠? 김포공항. 인천국제 김포항국공항공사. 항만인데 항만이 작년에 하나 빠졌죠. 어디가 빠졌어요? 인천항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산항만만 들어가. 부산만. 인천항만은 준시장령으로 바뀌었죠.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광물. 이게 한국광물자원공사. 이거는 석유, 지역 난방, 이거는 수력 원자력, 이거는 발전인데 화력발전 5개.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토탈 14개니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 3항에 보시면 공기업에서 우리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령과 준시장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체 수입이 몇 % 이상이죠? 85% 이상이에요. 거기 가에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뭐냐? 자체 수입이 85% 이상입니다. 거기 5조 3항의 1번 보시면 공기업의 가 있죠? 시장령 공기업. 그러니까 시장령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85% 이상이면 시장령이에요. 그럼 준시장령은 뭘까요? 50% 이상 85% 미만이 되겠죠. 85% 기억하세요. 85%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공기관의 구성과 임원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2개 하시고 별표까지는 안 되지만 누가 임명하는가 임명권자 정도는 알아두세요. 제가 얘기했죠. 출제한성이 가장 유력한 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뭐였어?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죠. 옛날에 대통령 출국하실 때 감기 걸리신 적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감사하고 기관장이에요. 거기 보세요.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법령 플러스에 감사 누가 임명해? 대통령. 기관장도 대통령. 감기예요. 감기. 나머지
상임이사는 항상 상근하니까 누가 임명해요? 공기업의 장. 비상임이사는 재정 관련 의결이니까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까지. 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뭐 크게 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넘어가시면 오늘 뭐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17조에 가시면 17조 보세요. 이사회가 나와요. 이사회. 공기업은 사실 경영조직이 이원화돼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누가 있냐면 이사회, 공기업 이사회와 사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뭐 경영 목표라든가 예산,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한다. 결산까지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20조에 가시면 뭐 나머지는 건너뛰면서 가볍게 읽어보세요. 시장용 공기업하고 자산 규모가 얼마? 2조 이상인 준시장용 공기업에는 반드시 뭘 설치해야 돼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죠. 시장용과 2조 이상의 준시장용 공기업. 그래서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2조 미만인 준시장용 공기업은 설치할 수 있다죠. 임의사항. 그거 20조. 그거 주의하시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학습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예를 들면 2번 볼까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2번 확인학습 5X, 2X, 2번. 확인학습도 만들었잖아. 자, 공개나 운영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에 대한 원칙인 임명권자 누구예요? 상임이사니까 공기업의 장이죠. 상임이사는 공기업에 항상 출근하는 이사예요. 얼굴 맞대고. 그럼 누가 임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거지.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식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술도 먹고. 그러니까 편한 사람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오늘의 메인 이벤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은 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세요. 요거는 꼭 보시고. 자, 일단 2조. 공직의 분류죠. 두 가지가 있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은 뭐예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습니다. 거기 특정직 공무원들 나와 있네요.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공무원이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한다고 그랬죠. 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죠. 정무직은 뭐 대통령, 국회의원처럼 선거 또는 정식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 2조의 2에 보시면 고위공무원단이 있죠. 고위공무원단은 2조의 2의 2항 보세요. 거기 일반직뿐만 아니라 특정직도 포함되죠. 특정직,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면 외무공무원, 특정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외무공무원, 특정직. 그 다음에 별정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까지도 고용문단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뭐 개방령 임명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가 있죠. 구조.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서 스킵하시면 되고. 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이라는 게 뭐였죠? 공무원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라고 그랬죠.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중앙인사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설치가 되죠. 인사혁신처. 자, 거기 구조의 사망도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물론 7급이지만 위원장은 한 명이죠. 그래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그죠?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그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그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는 뒤에 게 중요해요. 앞에 국회 사무처 그거 말고요. 이 구조의 사망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시면 밑줄을 좀 잘못 친 것 같아. 그 뒤에 보시면 둘째 줄 있죠. 구조의 사망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 보시면 인사혁신처에 그거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밑줄을 좀 잘못 쳐 있는데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형광펜으로 칠해주세요. 구조의 사망의 둘째 줄 뒷부분 인사혁신 그게 우리 행정이 중요한 거거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그거고. 자, 거기 상임위원 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은
비상임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지. 만약에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상임위원 해가지고 6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요? 3명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15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청장도 다시 제의할 수 없어요. 이미 결정이 딱 되면 끝났다는 얘기지. 자, 16조 중요하죠. 이미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전심 절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뭘 역할하는 거야?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으로 갑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조에다가 별표. 별표 많네. 그죠? 할 게 많아. 국가공무법. 거기 보시면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게 뭐였죠? 직위분리제의 구성 요소였잖아요. 커지는 순서가 어떻게 커지죠? 직위가 이거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위, 급, 열, 군으로 커지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직렬이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가 다르니까 요걸 세분화시킨 게 뭐예요? 직류. 이게 직류잖아요. 직류. 여기 직류. 뭐 일반행정 직류, 기업행정 직류, 인사조직 직류 이렇게 직류. 이게 직류예요. 직류. 그리고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체계 기준이 되는. 거기는 등급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고요. 대신에 10번에 보시면 직무 등급이라는 게 있죠.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 직이라는 건 한 사람의 자리니까 등급은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면 되죠? 등급은 뭐가 달라야지? 종류가 달라야지. 만약에 10번에 직무 5조의 10번에 보세요. 직무 등급인데 등급으로 바꾸려면 클래스. 여기 클래스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급은 일단 직무의 종류가 다르고 대신에 난이도가 곤란성입니다.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등급에다가 그거 말씀드렸죠.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 요게 추가되면 등급이 돼요.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는 유사한 직위의 군이 바로 뭐냐? 등급이에요. 클래스. 영어로 하면 클래스죠. 그래서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거기 등급만 없잖아. 잘 보세요. 위, 급, 열, 군 다 있잖아요. 직류도 나와 있고. 여기 등급이에요.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 대신에 뭐가 같아요? 난이도와 책임도는 유사합니다. 같아요. 이게 다르고. 이게 뭐하고 달라요? 직렬하고 반대죠. 직렬은 뭐가 종류가 같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다른 게 직렬이에요. 보시면 직렬. 그 8번 보세요. 직무의 종류가 상이한 게 아니라 유사하죠. 직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급하고 직렬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이합니다. 요거는 직렬이죠. 그 8번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직위가 직급이 되고 직급이 직렬이 되고 직렬이 직군이 되죠. 요 직군이라는 거는 성질로 보셔야 돼요.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같은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직군 보시면 나와 있죠.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거지. 성질. 근데 종류도 같이 사용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종류나 성질을 뭐 그렇게 크게 구별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넘겨보시면 뭐 거기 임용의 원칙에서 중간에 법령 플러스 보시면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기준 5가지가 있죠. 이것도 기출문제 2014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 첫 번째 공무원술의 정진 자세, 여러분 정진 자세. 두 번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과 의지력, 뭐 전문 지식, 용모 예의인데 이게 각각 20점입니다. 각각 20점. 5가지니까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C가 2명 나오면 면접관이 2명의 경우 있고 3명의 경우 있잖아요. 2명이 다 C를 맞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만만치 않잖아.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 2번. 전문 지식. 그게 무슨 지식일까? 행정학 지식. 그러니까 행정학을 공부 안 하면 전문 지식에서 C가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전문 지식에서. 그리고 또 행정학 교수님이 또 그죠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그러니까 행정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조의 3에 보시면 외국인도 뭐를 제외하고 밑줄 쳐놨죠.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임용될 수 있다. 그 다음 뭐 나머지 읽어보시고 뭐 개방령, 공모직위 거기 19페이지 28조의 4에 보시면 개방령직위가 나오죠. 개방령직위는 1항 보세요. 전문성이나 두 번째가 뭐야? 효율적 정책 수립. 특히 전문성이 들어가면 개방령입니다. 고위공무원 중에서. 공모직위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관리. 그걸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좋겠죠. 개방령은 몇 프로? 배웠죠? 20%. 공모직위는 30%. 부처 자율이 50%. 2대 3대 5라고 그랬지. 19페이지. 28조의 4, 28조의 5. 개방령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 50. 뭐 나머지 보시고 뭐 중요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70조로 가세요. 직권 면직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임용권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직권,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직권 면직입니다. 근데 거기 체크돼 있죠. 징계는 아니라는 거. 또 다음 페이지 73조의 3도 직위해제 역시 징계는 아닙니다. 다만 뭐일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일 뿐입니다.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일 뿐이지 징계는 6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징계예요. 징계.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79조 별표하시고 뭐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 정직부터 중징계고요.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겠죠. 구별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정지의 유무. 직무정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중징계가 돼요. 그래서 감봉하고 견책은 경징계고 나머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죠. 거기 각각의 신분유지 어디부터 안 돼요? 해임, 파면은 잘리는 거니까 면직되는 거니까 안 되고 직무정지 기간이 있죠. 정직은 1에서 3개월, 강등은 3개월입니다. 그런 거 제가 수업 시간 정리해드렸잖아요. 승급 제한은 6개월, 12개월, 그 다음에 18개월이 2개죠. 정직, 강등. 감봉도 어떻게 돼요? 1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게 감봉이라면 정직하고 강등은 3분의 2를 감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 꼭 체크하시고. 해임 파면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재임용 불가기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해삼. 파오라고 그랬지. 해삼제가 판다고 그랬잖아. 해삼을 파오. 해임 3년, 파면 5년. 해삼 파오야. 바다인삼이 해삼 아니에요. 제가 팔 거야 여러분들한테. 해남이 제가 앞으로 미래 직업이거든. 해남. 해남이 뭔지 알지? 해녀 반대. 물질하는 거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도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해임은 퇴직금 제한이 없어요. 파면은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횡령이라고 돼 있지. 금전상의 비리, 부정부패 이게 횡령인데 횡령 시에는 퇴직급여의 8분의 1에서 4분의 1인데 5년 미만은 8분의 1.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4분의 1이겠죠. 파면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2분의 1 이렇게 감합니다. 22페이지. 그 밑에 있는 거 확인학습 꼭 해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봅시다. 자, 거기 법령 플러스에 나와 있는 국가공보제 65조까지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국가공보제 65조 2항에 보시면 나와 있죠. 5가지는 못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1번 보세요. 투표를 하거나 권의. 투표 권의 못하죠. 투표에다가 형광펜, 권의에다가 뭐 제가 시간 계산 쓸 시간도 없어 지금. 투표 권의. 두 번째, 서명운동 못하죠. 서명운동 못해요. 세 번째 뭐 못해요? 문서나 도서를 게시하는 거 못해요.
문서나 도서 게시. 네 번째, 기부금 모집 못합니다. 다섯 번째,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거 금지. 이렇게 5가지가 금지돼요. 나머지는 다 돼. 국가공무법이나 지방공무법도 동일합니다. 지방공무법도 동일해요. 이 내용이 똑같아. 5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 5조에 보시면 뭐 거기 노동조합의 설립인데 당연히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서 제출하는 거. 그다음에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그죠? 특정직, 뭐 별정직 공무원들 다 되는데 누가 안 돼요? 정무직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넘기시면 제7조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24페이지 7조. 중요한 거 제가 체크해 드리니까. 자, 7조에 보시면 노동조합 전임자가 누굴까요? 노동조합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전임자죠. 반드시 거기 봐봐요. 임용권자의 동의. 6급 이하니까 임용권자 누구예요? 소속 장관이죠. 임용권자 밑에다가 소속 장관이라고 적으세요. 자, 옆에 CF. 고용노동부 장관 X.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다. 임용권자의 동의,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국가와 지자체는 전임자에게 전임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합니까? 안 하죠. 적으세요. 무급휴직. 무급휴직이야. 휴직 상태니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돼. 무급이죠. 무급. 자, 나머지 읽어보세요. 넘어갑시다. OX 풀어보시고 이제 마지막 공직자윤리법 별표. 국가공무법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윤법도. 자, 목적 거기 나와 있죠. 뭐 선물 신고, 주식백 신탁 등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방지가 있고요. 자, 2조의 2항. 이게 뭐예요? 이해 충돌 방지 의무인데 지금 국회에 이해 충돌 방지법이 아예 개별법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류 중이라 하지. 계류 중. 통과가 되면 아예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별법으로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상태는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직자 이해관계가 있으면 업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자, 보세요. 1항 보시면 국가 형광펜, 지자체 형광펜 하세요. 왜? 국가나 지자체도 의무가 있고요. 2항 보세요. 공직자도 형광펜. 다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까지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등록. 자, 3조에 보시면 재산 등록인데 몇 급 이상? 4급 이상. 예외적으로 7급 이상 공무원들, 금전이나 권력 관련 부처는 7급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7급 이상. 알겠죠? 자, 4조에 보시면 뭐 등록 재산 있고 그건 넘어가시고 10조 재산 공개 의무가 있죠? 몇 급 이상? 1급 이상. 관보에 공개합니다. 그 다음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식 14조의 4가 주식 백지 신탁 제도죠. 이거 몇 급 이상? 1급 이상. 없지만 적으세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1급 이상. 15조 선물 신고 제도 있죠?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15조 2항이 지금 없는데 2항에 보면 우리 교재에는 없어. 제가 확인했는데 신고 적으세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별거 아니지만 2항 적으시고 신고한 선물의 가액, 신고할 선물의 가액 얼마까지 신고하도 대통령의 규정이 대통령령. 미화 몇 달러? 100달러. 한화 1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돼요. 그 법률에 나와 있지 않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어. 대통령령이에요. 요거 참고하시고 15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하죠. 17조의 별표. 그래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 있죠. 퇴직 전 몇 년? 5년 동안 근무했다면서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퇴직 후 3년.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 오징어하고 삼겹살이 만난다. 오삼 불고기. 이런 거 그냥 암기해 놓는 거. 오삼.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왜냐? 비면직자는 반대야. 3호야, 3호. 봐봐. 비면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속했던 업무와 위반 공사기업체야. 공기업체도 들어갑니다.
비면직자니까 재산 등록자는 퇴직공직자를 재산 등록자입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인데 거기는 사기업체에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비면직자는 공사기업체에 다 제한이 돼. 사기업체냐 공사기업체냐. 3년 그다음에 퇴직 후 5년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법률이 달라. 비면직자는 무슨 법? 부패방지 및 국권이법.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율법입니다. 거기 대상자에서 재산 등록자가 아까 몇 급 이상이었지? 4급이었잖아. 그러니까 4급 이상은 퇴직공직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 등록자 밑에다가 퇴직공직자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4급 이상. 4급 이상. 그래서 몇 년이에요? 5년, 3년.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사기업체야. 비면직자는 3년, 5년인데 공사기업체입니다. 법도 다르고 네, 그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확인학습 풀어보시고 뭐 저도 수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가장 메인이 국가재정법이에요. 국가재정법부터 거기 나와 있죠. 8, 9, 10, 11, 12번까지. 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